혹시 이런 생각 요즘도 자주 하시나요? 돈을 쓰는 게 왜 이렇게 망설여지지? 나도 모르게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네. 지금 이걸 사도 되나? 나중에 더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지갑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쓸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을 더 생각해야만 손이 움직입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리는 듯합니다. 참아, 아껴, 혹시 모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당신 마음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끼다가 아까워졌다. 그 한 문장이 많은 분들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돈보다 기회가 먼저 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깝다는 이유로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사고 싶었지만 뒤로 미룬 물건, 하고 싶었지만 나중으로 미뤄둔 여행, 건강 때문에 가야 했지만 비용 때문에 미뤄둔 병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래요. 나도 자꾸 미루고만 살아요.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돈 쓰는 게 어려워졌는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나이 들수록 돈을 써라는 말이 아니라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쓰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잃게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본 수많은 사례와 7, 80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써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72세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던 분이었죠. 언제나 말끝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르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아껴야지. 아껴야 오래 살아. 그래서 이분은 건강검진도 미루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헬스장 등록비가, 영양제가, 심지어 보조기 하나가 그렇게 아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비는 상상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비가 비싼 게 아니라 예방비를 너무 아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돈이 많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돈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나이 들어 필요한 순간 그 돈을 몸에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결국 숫자일 뿐입니다. 노년의 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쓸 때 써야 내 몸이 늙지 않고, 돈을 아끼다가 결국 몸을 잃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지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 속의 아주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기엔 돈이 아까운데. 모임비가 조금 부담되네. 그러면서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라는 감정이 서서히 마음에 침투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소비가 사람을 다시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작은 모임비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외식이 삶의 고독을 밀어냅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에는 항상 아주 작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러니 나이 들어 돈을 쓰는 건 사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외로움을 지우기 위한 소비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쓰는 비용이죠. 세 번째, 아끼는 부모보다 스스로 쓰는 부모가 자식을 편하게 한다. 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안 쓰고 아끼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하지만 자식들은 정반대의 감정을 느낍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안 쓰고 꼭 필요한 것조차 아끼고 몸 아픈데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미루고 여가 생활도 없이 집에만 있으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혹시 힘들지 않을까? 그 걱정이 쌓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편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쓰고 스스로 즐기고 자기 생활을 잘 꾸리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구나. 자기 생활 즐기시는구나. 부모가 돈을 쓴다는 건 자식에게 미안함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며 부모의 삶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맞추며 아끼는 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 쓰는 것이 자식을 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쓰지 않는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껴둔 돈이 있었는데 결국 나한텐 한 푼도 도움이 안 됐어. 왜 그럴까요? 돈은 쓸 때 내 돈입니다. 장롱 속 돈은 종이일 뿐이고 통장 속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누군가의 병원비가 되거나 상속세로 빠져나가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가치 있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남아있는 건 돈이 아니라 체력, 시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사라집니다.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을 하고 걷기 힘들기 전에 산책을 하고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날 힘이 있을 때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돈은 기다려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를 멈추면 인생의 자극도 멈춘다. 나이 들어 삶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대부분 작은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식당,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운동, 새로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조금의 돈을 써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한 할머니는 평생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죠.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냐, 아깝지.
그러다 80세가 넘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돈보다 아쉬운 건 기회였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기회가 돈보다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써야 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배우고 싶을 때. 소비는 단순히 지출이 아닙니다. 내 삶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6번째, 절약은 습관이지만 소비는 용기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쓴다는 행동은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이제 절약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지출하는 용기, 내 행복에 투자하는 용기,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이 용기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면 인생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나이 든다는 것은 덜 살아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 더 살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당신의 삶을 위해 써야 했던 돈입니다. 건강에, 관계에, 마음에, 즐거움에, 당신의 남은 시간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돈은 쓰여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돈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말합니다. 아니, 전에는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소비를 안 하시지?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변화는 단순한 절약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나이 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깊은 심리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사회적 외로움, 그리고 노후 불안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먼저 한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72세 김노인님은 예전엔 친구들과 곱창도 먹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손주에게 장난감도 잘 사주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보면 월 평균 38만 원. 엄청 아끼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요즘은 돈을 안 쓰세요? 그때 아버지가 답한 한마디는 많은 70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에는 3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병원에서 한두 번 검사 받다 보면 금세 수십만 원, 치과 치료라도 시작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번 달도 병원비가 40만 원이야. 이러다 한번 크게 아프면 수백, 수천이겠지. 이 불안은 지갑을 닫게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계속 나오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조금만 다녀도 5만 원, 10만 원. 70대가 되면 오히려 경조사비 지출은 더 늘지만 소득은 0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쓸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이다. 두 번째 이유, 경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70대는 평생을 살아오며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리, 물가, 전기료,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고정 지출은 커졌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연금 고갈 예상 시점 단축. 이런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면 오늘 5,000원 쓰는 것도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세 번째 이유, 70대는 이제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70대가 소비를 줄인 이유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게 사라진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물건보다 안정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옷, 가방, 차, 여행, 소비가 즐거움이었지만 70대가 되면 즐거움의 기준이 바뀝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가 최고지. 편히 잘 자고 편히 걸으면 됐지. 복잡한 건 귀찮다. 새 휴대폰보다, 새 차보다 이제는 편안함과 안정이 우선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이제 소비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많은 70대가 무기력감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70대가 되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옷을 사도 입고 갈 데가 없어. 밥을 사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집에 혼자 있는데 뭐가 필요해. 결국 소비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소비는 동행이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데 이제 그 동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대는 자식이 40, 50대입니다. 이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이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 자녀 직장 문제, 주택 문제, 손주 학원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어린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쓰면 사치고 자식에게 쓰면 투자다. 부모가 돈을 아끼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자녀를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노후가 생각보다 너무 깁니다. 70대가 되면 대부분 9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앞으로 20년이 더 남았습니다. 7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근데 또 생각해보면 꽤 오래 살 것 같아. 이 길어진 노후는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이유, 이제 돈은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이제 다르게 말합니다. 안 쓰고도 행복하면 되는 거지.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하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절제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 불안, 경제 불안, 외로움, 소비의 목적 상실, 자녀 부담, 길어진 노후, 심리적 안정의 추구.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70대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